새벽 5시 윤영애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70평생을 살아온 그녀의 손은 여전히 부지런합니다. 오늘은 추석입니다. 아들 정철이와 며느리 윤주가 오는 날입니다. 철이 좋아하는 동그랑땡이랑 윤주 입맛에 맞는 버섯전도 부쳐야지. 영애는 혼잣말을 하며 부엌에 섭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닫으며 장바구니를 챙깁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그녀는 재래시장으로 향합니다. 시장 아주머니들은 벌써 자리를 펼쳐놓고 있습니다. 영애 씨, 오늘 일찍 나왔네? 응, 오늘 애들 온다고 했거든. 그래, 좋겠다. 명절에 자식들 보는 게 제일이지. 영애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싱싱한 표고버섯, 통통한 새우, 국산 쇠고기까지 하나하나 고르는 손길이 정성스럽습니다. 장바구니가 무거워지지만 마음은 가볍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애는 곧바로 앞치마를 두릅니다. 손질한 재료들이 부엌 조리대 위에 가지런히 놓입니다. 칼질 소리, 기름 지글거리는 소리, 프라이팬과 뒤집개가 부딪히는 소리. 부엌은 온통 명절의 향기로 가득 찹니다. 동그랑땡은 이렇게 도톰하게 부쳐야 철이가 좋아하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전을 부칩니다. 노릇노릇한 전들이 접시 위에 쌓여갑니다. 시간은 어느새 오후가 되어 있습니다. 등은 땀으로 젖었지만 영애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합니다. 철이 어렸을 때는 전만 보면 눈이 반짝반짝했는데 이제 40이 넘었으니 그때만 못하겠지. 그래도 엄마가 해준 음식은 좋아하겠지. 탁자를 닦고 그릇을 정리하고 방석을 가지런히 놓습니다. 손주가 앉을 자리에는 새로 산 방석을 놓습니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현관앞도 다시 한번 쓸어냅니다. 시계를 봅니다. 오후 4시. 아들은 5시쯤 온다고 했습니다. 영애는 거실에 앉아 문을 바라봅니다.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가만히 기다립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립니다. 곧 오겠지. 길이 막힐 수도 있으니까. 다시 부엌으로 가서 전을 하나 집어 먹어봅니다. 간이 딱 맞습니다. 영애는 흡족한 표정을 짓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다시 문을 바라봅니다. 오후 5시가 되었습니다. 6시가 되었습니다. 휴대전화를 들여다봅니다. 전화가 올까봐 화장실도 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1시간을 더 기다립니다. 드디어 현관문이 열립니다. 영애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그녀는 황급히 일어나 현관으로 향합니다. 어머, 왔니? 어서 와. 아들 정철이 먼저 들어섭니다. 며느리 윤주가 그 뒤를 따릅니다. 초등학생 손주도 함께입니다. 영애는 손주를 보며 활짝 웃습니다. 우리 손주 왔네. 할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아니? 하지만 손주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고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아버립니다. 손에는 휴대전화가 들려 있습니다. 영애의 미소가 살짝 굳습니다. 정철아, 길 많이 막혔니? 네, 어머니. 좀 막혔어요. 정철의 대답은 무뚝뚝합니다. 윤주는 핸드백을 소파에 던지듯 놓으며 인사도 없이 화장실로 향합니다. 영애는 서 있다가 천천히 부엌으로 갑니다. 시장에서 왔을 텐데 이제 음식 내올게. 혼자 중얼거리며 접시들을 나릅니다. 동그랑땡, 버섯전, 고기, 나물.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식탁 위에 차려집니다. 영애는 가족들을 향해 말합니다. 자, 다들 와서 앉아. 맛있게 먹자. 식탁 앞에 가족들이 둘러앉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영애가 상상했던 것과는 다릅니다. 아들 정철은 피곤한 표정으로 의자에 앉자마자 한숨을 쉽니다. 오늘길이 왜 이렇게 막히는지 모르겠네. 며느리 윤주는 식탁을 힐끗 보더니 젓가락을 집어듭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별다른 감흥이 없습니다. 손주는 여전히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서아야, 밥 먹을 때는 휴대전화 좀 내려놓자. 영애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손주는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윤주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합니다. 어머니, 애가 좀 예민한 시기예요. 그냥 놔두세요. 영애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저 손주를 바라보다가 시선을 거둡니다. 정철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휴대전화를 확인합니다. 회사 메시지가 온 모양입니다. 정철아, 회사 일은 좀 나중에 하고 밥이나 먹자. 오늘은 추석인데.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정철은 휴대전화를 내려놓지 않습니다. 영애는 쓸쓸한 미소를 짓습니다. 그녀는 며느리를 향해 조심스럽게 말을 겁니다. 윤주야, 동그랑땡 좀 먹어봐.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많이 붙였어. 아, 네. 감사합니다. 윤주는 형식적으로 대답하고는 동그랑땡을 하나 집어먹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표정은 무덤덤합니다. 맛있다는 말도 수고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영애는 자신이 부친 전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간이 안 맞나? 식사는 조용히 진행됩니다. 영애만 혼자 이야기를 꺼내려 애씁니다. 요즘 날씨가 참 좋지? 가을이라 그런지 아침 저녁으로는 좀 쌀쌀한데. 네. 정철의 대답은 한마디로 끝납니다. 윤주는 아예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손주는 여전히 휴대전화 화면만 들여다봅니다. 영애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합니다. 식사가 끝나갑니다. 영애가 준비한 음식의 절반도 먹지 않았습니다. 정철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어머니, 잘 먹었습니다. 저 좀 누워 있어도 될까요? 너무 피곤해서요. 그래, 그래라. 방 들어가서 쉬어. 정철은 안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윤주는 식탁 정리를 도울 생각도 하지 않고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를 꺼냅니다. 손주는 계속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는 혼자 설거지를 시작합니다. 따뜻한 물이 손을 적십니다. 그릇을 닦으면서 그녀는 생각합니다. 다들 피곤하겠지. 멀리서 왔으니까. 내가 이해해야지. 하지만 가슴 한편이 서늘합니다. 명절이 왔는데도 집안은 차갑기만 합니다. 영애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습니다. 거실에서 윤주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모양입니다. 응, 지금 시댁이야. 응응. 그냥 형식적으로 왔지 뭐. 빨리 가려고. 영애의 손이 멈춥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형식적이라는 말. 그 한마디가 가슴에 박힙니다. 나는 이렇게 준비했는데. 형식이구나. 영애는 그릇을 놓고 잠시 고개를 숙입니다. 눈가가 뜨겁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참습니다. 다시 설거지를 시작합니다. 물소리만 부엌에 울립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옵니다. 윤주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영애는 그녀 옆에 조심스럽게 앉습니다. 윤주야, 차라도 한잔 할까? 아니요, 괜찮아요. 저 배불러요. 차갑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도 분위기도. 영애는 더 이상 말을 걸지 못하고 그저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손주는 여전히 게임에 빠져 있습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정철은 방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거실은 침묵으로 가득합니다. 영애는 텔레비전을 켭니다.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하지만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정철이 방에서 나옵니다. 그는 조금 개운한 표정입니다. 좀 잤더니 괜찮네요. 윤주가 남편을 보며 말합니다. 당신, 우리 이제 슬슬 가야 하지 않을까?
내일도 일 있잖아. 그러게. 어머니, 저희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영애는 놀란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봅니다. 벌써? 이제 겨우 저녁 7시인데 좀 더 이따 가지 그러니. 어머니, 내일 아침 일찍 일이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정철의 말투는 단호합니다. 영애는 더 이상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조심해서 가고. 윤주가 핸드백을 집어듭니다. 그리고 지갑을 꺼냅니다. 지갑 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냅니다. 그 봉투는 구겨져 있습니다. 마치 대충 챙긴 것처럼 보입니다. 어머니, 이거 추석 용돈이에요. 윤주는 봉투를 영애에게 내밉니다. 영애는 봉투를 받아듭니다. 봉투가 얇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열어봅니다. 안에 10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이 들어 있습니다. 영애의 손이 순간 굳습니다. 10만 원. 그녀는 봉투를 바라봅니다.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윤주는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신발을 신습니다. 어머니, 저희 다음에 또 올게요. 정철도 현관으로 향합니다. 손주는 게임을 하면서 비틀비틀 걷습니다. 영애는 봉투를 손에 쥔 채 그들을 바라봅니다.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그녀의 목소리는 떨립니다. 정철은 엄마의 이상한 기운을 못 느낍니다. 아니, 느끼지 않으려 합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너희도. 현관문이 닫힙니다. 발자국 소리가 멀어집니다. 영애는 현관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거실로 돌아옵니다. 손에 쥔 봉투를 내려다봅니다. 10만 원.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습니다. 10만 원. 혼잣말이 나옵니다. 그녀는 봉투를 탁자 위에 놓습니다. 그리고 식탁을 바라봅니다. 아까 준비한 음식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손도 대지 않은 음식들이 대부분입니다. 내가 뭐거지냐? 영애는 중얼거립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목이 메어옵니다. 그녀는 고개를 떨굽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흐릅니다. 새벽부터 장보고 하루 종일 전 부치고 이게 10만 원이냐? 봉투를 다시 집어듭니다. 구겨진 봉투, 대충 챙긴 흔적이 역력합니다. 영애는 봉투를 탁자에 던집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갑니다. 남은 음식들을 바라봅니다. 동그랑땡, 버섯전, 나물. 모두 정성스럽게 만든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먹고 싶지 않습니다. 영애는 냉장고 문을 엽니다. 음식을 하나하나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넣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눈물이 계속 흐릅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음식을 정리합니다. 모든 정리가 끝났습니다. 부엌 불을 끕니다. 거실로 돌아옵니다. 탁자 위에 놓인 봉투가 보입니다. 영애는 봉투를 집어들고 서랍에 넣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서는 행복한 가족들이 명절을 즐기는 모습이 나옵니다. 영애는 리모컨을 집어 텔레비전을 끕니다. 거실이 조용해집니다. 이게 내 명절이구나. 그녀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다른 집들은 불이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영애의 집은 조용합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영애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어둠을 바라봅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립니다. 다음 날 아침 영애는 일찍 일어납니다. 어젯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거울을 봅니다. 눈이 부어 있습니다. 그녀는 찬물로 얼굴을 씻습니다. 부엌으로 갑니다. 냉장고를 열어 어제 남은 음식을 꺼냅니다. 혼자 먹기에는 너무 많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밥을 데웁니다. 식탁에 앉아 혼자 식사를 합니다. 맛이 없습니다. 어제 그렇게 정성스럽게 만들었는데
이제는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몇 숟가락 먹다가 숟가락을 놓습니다. 휴대전화를 봅니다. 아들에게서 온 메시지는 없습니다. 잘 들어갔다는 말도 없습니다. 영애는 휴대전화를 탁자에 놓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화면을 봅니다. 정철입니다. 영애의 얼굴이 밝아집니다. 그녀는 서둘러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철아? 네, 어머니. 어제는 잘 먹었습니다. 그래, 잘 들어갔니? 네, 잘 들어갔어요. 정철의 목소리는 무덤덤합니다. 영애는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철아, 어제 너무 빨리 간 것 같아서 좀 더 이따 가지 그랬니? 어머니, 저희도 할 일이 있어서요. 이해해 주세요. 그래, 알겠어. 다음에는 좀 더 천천히 있다 가고. 네, 그럼 저 바빠서 끊을게요. 전화가 끊깁니다. 영애는 휴대전화를 내려다봅니다. 통화 시간은 30초도 되지 않습니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탁자에 놓고 한숨을 쉽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영애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봅니다. 하지만 무슨 내용인지 머리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녀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그때 휴대전화에서 알림음이 울립니다. 메시지입니다. 영애는 휴대전화를 집어듭니다. 며느리 윤주에게서 온 메시지입니다. 어머니, 사진 한 장 보내드려요. 사진이 하나 첨부되어 있습니다. 영애는 사진을 엽니다. 사진에는 윤주의 친정 부모님이 나옵니다. 그들은 유럽 어딘가에 서 있습니다. 배경에 유명한 건축물이 보입니다. 영애는 사진을 확대해서 봅니다. 윤주의 어머니는 활짝 웃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행복해 보입니다. 그들은 멋진 옷을 입고 있습니다. 곧이어 윤주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영애는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사진 잘 보셨어요? 응, 봤어. 사돈 어른들이 여행 가셨구나. 네. 이번에 저희가 친정 부모님 모시고 유럽 여행 다녀왔거든요. 한 달 동안이요. 부모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평생 소원이 유럽 여행이었대요. 윤주의 목소리는 신이 나 있습니다. 영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한 달이나? 네.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다 다녀왔어요. 비용이 좀 들었지만 부모님 행복한 모습 보니까 보람 있더라고요. 영애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한 달간의 유럽 여행. 그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1,000만 원은 좋게 넘을 것입니다. 그래, 좋겠다. 사돈 어른들 건강하시고. 네. 어머니도 건강하세요. 그럼 저 바빠서 이만 끊을게요. 전화가 끊깁니다. 영애는 휴대전화를 무릎 위에 놓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다시 봅니다. 행복해 보이는 사돈댁 부모님. 그들은 한 달간 유럽을 여행했습니다. 나는 10만 원. 영애는 중얼거립니다. 어제 받은 봉투가 떠오릅니다. 구겨진 봉투 안에 10만 원. 그것이 그녀가 받은 전부입니다. 사돈댁은 유럽 여행을 보내주고 나는 10만 원.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눈물이 또다시 흐릅니다. 영애는 고개를 떨굽니다.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녀는 서랍을 엽니다. 어제 넣어둔 봉투를 꺼냅니다. 봉투를 바라보다가 안에서 10만 원을 꺼냅니다. 낡은 지폐입니다. 그녀는 지폐를 손에 쥡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영애는 소파에 주저앉습니다. 10만 원짜리 지폐를 쥔 손이 떨립니다. 그녀는 울음을 참으려 하지만 참을 수 없습니다. 소리내어 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영애는 여전히 거실에 앉아 있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고 얼굴은 창백합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해가 지고 있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립니다. 영애는 놀라 일어납니다. 누가 왔을까요? 혹시 정철이가 다시 온 걸까요? 그녀는 서둘러 현관으로 갑니다. 문을 엽니다. 하지만 정철이 아닙니다. 택배기사입니다. 윤영애님 맞으시죠? 택배요. 아, 네. 영애는 택배를 받습니다. 작은 상자입니다. 발신인을 봅니다. 정철입니다. 영애의 얼굴이 밝아집니다. 아들이 뭔가를 보낸 모양입니다. 거실로 들어와 상자를 엽니다. 안에 건강보조식품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짧은 메모가 하나 있습니다. 어머니, 건강 챙기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영애는 건강보조식품을 꺼내봅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한 것 같습니다. 가격표를 봅니다. 3만 원입니다. 3만 원짜리. 영애는 상자를 탁자에 놓습니다. 건강보조식품. 그것이 아들이 보낸 전부입니다. 그녀는 메모를 다시 읽습니다. 짧은 한 줄. 그 안에는 따뜻함이 없습니다. 영애는 소파에 앉습니다. 건강보조식품을 바라봅니다. 고마워해야 할까요? 섭섭해해야 할까요? 그녀는 알 수 없습니다. 저녁을 먹어야 할 시간입니다. 하지만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영애는 부엌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냥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어둠이 내립니다. 거실불도 켜지 않습니다. 영애는 어둠 속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로 다른 집의 불빛이 보입니다. 저녁 식사를 하는 가족들의 실루엣이 보입니다. 다들 행복하겠지. 영애는 중얼거립니다. 그녀는 눈을 감습니다. 눈물이 또다시 흐릅니다. 더 이상 닦지 않습니다. 그냥 흐르는 대로 둡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영애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저 어둠 속에 앉아 있을 뿐입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영애는 소파에서 잠들었다가 깹니다. 목이 뻐근합니다. 몸이 무겁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화장실로 갑니다. 거울을 봅니다. 초췌한 얼굴이 비칩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눈가는 검게 그늘이 져 있습니다. 영애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립니다. 부엌으로 갑니다. 냉장고를 엽니다. 어제 남은 음식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영애는 냉장고 문을 닫습니다. 먹고 싶지 않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습니다. 휴대전화를 봅니다. 아들에게서 온 메시지는 없습니다. 며느리에게서도 없습니다. 영애는 휴대전화를 내려놓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영애에게는 새롭지 않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하루입니다. 식탁을 봅니다. 어제 차려놓았던 음식들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영애는 식탁으로 가서 의자를 가지런히 정리합니다. 그리고 탁자를 닦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정리되지 않습니다. 가슴 한편이 텅 빈 것 같습니다. 영애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집안을 둘러봅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나. 혼잣말이 나옵니다. 그녀는 창문을 엽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옵니다. 하지만 가슴은 여전히 답답합니다. 하루가 또 지나갑니다. 영애는 집 안에만 있습니다. 밖에 나갈 기운이 없습니다. 텔레비전을 켜지만 무슨 내용인지 머리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영애는 간단히 죽을 끓여 먹습니다. 맛이 없지만 억지로 먹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다시 거실로 갑니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봅니다. 천장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얀 천장만 있을 뿐입니다. 영애는 눈을 감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는데. 마음속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대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영애는 눈을 뜹니다.
다음 날 오전 현관 초인종이 울립니다. 영애는 소파에 앉아 있다가 일어납니다. 문을 엽니다. 옆집에 사는 박말순입니다. 영애야, 집에 있었구나. 말순아, 어쩐 일이야? 너 추석 잘 보냈어? 얼굴이 왜 그래? 아파? 말순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영애를 바라봅니다. 영애는 괜찮다고 손을 흔듭니다. 아니야, 괜찮아. 들어와. 말순이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습니다. 말순은 영애의 얼굴을 유심히 봅니다. 영애야, 너 온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어? 영애는 고개를 숙입니다. 말하고 싶지 않지만 마음속에 쌓인 것들이 터져 나오려 합니다. 말순아. 응? 나 추석에 애들 왔었어. 그래. 잘 됐네. 오랜만에 가족들 만났겠다. 근데 말이야. 영애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말순은 영애의 손을 잡습니다. 왜? 무슨 일 있었어? 애들이 왔는데 밥도 제대로 안 먹고 한두 시간 있다가 그냥 가버렸어. 윤주가 용돈 준다고 주는데 10만 원이더라고. 말순은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10만 원? 응. 새벽부터 장 보고 하루 종일 음식 만들었는데 10만 원. 영애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말순은 영애를 꼭 안아줍니다. 영애야, 울지 마. 그런데 말이야. 며느리가 전화해서 자랑하더라고. 친정 부모님 유럽 여행 한 달 동안 보냈대.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모른다고. 말순은 한숨을 쉽니다. 사돈댁은 유럽 여행 보내주고 너는 10만 원 받았구나. 응. 두 사람은 잠시 침묵합니다. 말순이 먼저 입을 엽니다. 영애야, 나도 그래. 뭐? 나도 비슷해. 우리 며느리도 친정만 챙겨. 작년 어버이날에 나한테는 카네이션 한 송이 주더니 친정에는 백화점 상품권 100만 원어치 줬대. 나중에 알았어. 영애는 말순을 바라봅니다. 말순의 눈가도 붉어져 있습니다. 말순아, 너도? 응. 다들 그러고 사나 봐. 시댁보다 친정이 더 편한가 봐. 그래도 이렇게까지 차별하는 게 맞아? 모르겠어. 나도 서럽더라고. 근데 뭐 어쩌겠어. 우리 세대는 참고 살아야지. 영애는 고개를 숙입니다. 말순의 말이 맞습니다. 그녀들의 세대는 늘 참고 살았습니다. 시집살이도 참고 남편 뒷바라지도 참고 자식 키우느라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말순아,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영애야, 기대하지 마. 자식들한테 기대하면 우리만 상처받아. 그게 쉬워? 안 쉽지. 근데 그게 답이야. 나도 요즘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나눕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말순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냅니다. 작은 봉투입니다. 영애야, 이거 받아. 이게 뭐야? 여행사 팸플릿이야. 요즘 시니어 여행 프로그램 많더라고. 우리 같이 다녀올까? 영애는 팸플릿을 펼쳐봅니다. 국내 여행 프로그램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주도, 강원도, 경주. 아름다운 사진들이 가득합니다. 여행? 응. 우리 이제 우리 인생 살자. 자식들 눈치 보지 말고. 영애는 팸플릿을 바라봅니다. 여행. 그녀는 평생 여행다운 여행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늘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말순아, 나 돈도 별로 없는데. 뭔 소리야? 너 적금 있잖아. 평생 모은 거. 그건 나중을 위해 모아둔 건데. 나중이 언제야? 지금이 나중이야. 영애야, 우리 이제 우리를 위해 쓰자. 말순의 말에 영애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습니다. 나중은 언제일까요? 지금이 바로 그 나중일지도 모릅니다. 생각해 볼게.
그래, 천천히 생각해. 근데 너무 오래 생각하지는 마. 우리 나이가 몇인데. 말수는 웃으며 영애의 손을 토닥입니다.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시간이 흐르고 말수는 일어납니다. 영애야, 나 이제 가볼게. 너무 우울해하지 마. 우리 곧 같이 여행 가자. 응, 말순아. 와줘서 고마워. 말순이 나갑니다. 영애는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옵니다. 탁자 위에 팸플릿이 놓여 있습니다. 그녀는 팸플릿을 집어듭니다. 사진 속 풍경이 아름답습니다. 바다, 산, 들판. 영애는 오랫동안 팸플릿을 바라봅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영애는 팸플릿을 여러 번 펼쳐봅니다. 매번 볼 때마다 마음이 흔들립니다.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두렵습니다. 내가 혼자 여행을 갈 수 있을까? 그녀는 혼잣말을 합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을 위해,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자신을 위해 산 적이 없습니다. 영애는 서랍을 엽니다. 통장이 들어 있습니다. 평생 조금씩 모은 적금입니다. 얼마나 될까요? 통장을 펼쳐봅니다. 1,0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이 돈으로 나중에 아프면 쓰려고 했는데, 하지만 말순의 말이 떠오릅니다. 나중이 언제일까요? 지금이 바로 그 나중일지도 모릅니다. 영애는 통장을 바라봅니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집어듭니다. 말순에게 전화를 겁니다. 여보세요, 말순아? 응, 영애야. 무슨 일이야? 말순아, 나 여행 가고 싶어. 전화기 너머로 말순의 기쁜 목소리가 들립니다. 정말? 영애야, 잘 생각했어. 응. 이제 나를 위해 살고 싶어? 그래, 그렇게 해. 우리 같이 가자. 두 사람은 여행 계획을 세웁니다. 제주도로 가기로 합니다. 3박 4일 일정입니다. 영애는 전화를 끊고 팸플릿을 다시 봅니다. 다음 날 영애는 은행으로 갑니다. 적금을 해지합니다. 창구 직원이 묻습니다. 고객님, 적금 해지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여행 가려고요. 아, 좋으시겠어요. 어디로 가세요? 제주도요. 와, 제주도 좋죠? 즐거운 여행 되세요. 영애는 통장에서 돈을 찾습니다. 200만 원. 여행 경비로 충분합니다. 그녀는 돈을 가방에 넣고 은행을 나옵니다. 거리를 걷습니다.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입니다. 영애는 여행사로 갑니다. 말순과 약속한 곳입니다. 영애야. 말순이 손을 흔듭니다. 두 사람은 여행사 직원과 상담을 합니다. 일정을 확인하고 예약을 합니다. 다음 주 출발입니다. 말순아, 정말 가는구나. 그래, 우리 제주도 가는 거야. 두 사람은 웃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습니다. 여행사를 나와 카페로 갑니다.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영애야, 준비물 챙겨야 해. 옷이랑 신발이랑. 응, 새로 사야겠다. 우리 같이 쇼핑하러 가자. 두 사람은 백화점으로 갑니다. 옷을 고르고 신발을 신어봅니다. 영애는 오랜만에 새 옷을 삽니다. 거울 앞에 섭니다. 새 옷을 입은 자신의 모습이 낯설지만 좋습니다. 영애야, 잘 어울려. 그래. 응, 진짜 예뻐. 영애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봅니다. 며칠 전에 초췌한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눈에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짓습니다. 집으로 돌아옵니다. 쇼핑백을 들고 거실로 들어갑니다. 소파에 쇼핑백을 놓고 옷을 꺼냅니다. 하나하나 펼쳐보며 다시 한번 미소를 짓습니다. 캐리어를 꺼냅니다. 오래된 캐리어입니다. 먼지를 털고 닦습니다. 그리고 옷을 차곡차곡 넣습니다.
여행 준비를 하는 동안 영애의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영애는 혼자 저녁을 먹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마음이 설레기 때문입니다. 설거지를 하고 거실로 갑니다. 거울 앞에 섭니다. 자신을 바라봅니다. 70년을 살아온 얼굴. 주름이 많지만 지금은 아름답게 보입니다. 윤영애, 이제 내 인생을 살아. 그녀는 자신에게 말합니다. 단호한 목소리입니다. 더 이상 눈물은 흐르지 않습니다. 대신 결심이 서 있습니다. 자식들한테 기대하지 말자. 내 인생은 내가 챙긴다. 영애는 거울 속 자신에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달이 떠 있습니다. 밝은 달입니다. 영애는 창문을 엽니다. 밤 공기가 시원합니다.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십니다. 이제 시작이야. 영애는 중얼거립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집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행 출발 날입니다. 영애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를 합니다. 캐리어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빠뜨린 것이 없는지 꼼꼼히 챙깁니다. 거울 앞에 섭니다. 새로 산 옷을 입습니다. 머리를 빗고 가볍게 화장을 합니다. 거울 속 자신이 생기 있어 보입니다. 잘 어울리네. 영애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나갑니다. 공항으로 가는 버스 정류장에서 말순을 만납니다. 영애야, 준비 다 했어? 응. 설레서 어젯밤에 잠도 못 잤어. 나도. 우리 드디어 가는구나. 버스가 도착합니다. 두 사람은 버스에 탑니다. 창밖 풍경을 바라봅니다. 도시가 지나가고 고속도로가 펼쳐집니다. 영애의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공항에 도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북적입니다. 영애는 캐리어를 끌며 걷습니다. 출국장이 보입니다. 아니, 국내선 청사입니다. 하지만 영애에게는 새로운 세계로 가는 입구처럼 느껴집니다. 체크인을 합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 감사합니다. 영애는 탑승권을 받아듭니다. 탑승권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정말로 가는구나. 정말로 여행을 떠나는구나. 탑승 시간까지 기다립니다. 공항 카페에서 커피를 마십니다. 말순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영애야, 제주도 가면 뭐부터 할 거야? 바다 보고 싶어. 바다 보면서 걷고 싶어. 좋지. 우리 바다 보러 가자. 탑승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두 사람은 일어나 탑승구로 향합니다. 캐리어를 끌며 걷습니다. 영애의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비행기에 탑니다. 좌석에 앉습니다. 창가 자리입니다. 영애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활주로를 달립니다. 그리고 하늘로 떠오릅니다. 영애는 창밖을 봅니다. 구름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햇살이 구름 사이로 비칩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녀는 넋을 잃고 바라봅니다. 말순아, 저것 봐. 구름이 정말 예쁘다. 그러게. 여기서 보니까 다르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비행기가 내려앉습니다. 제주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영애는 설렘을 감추지 못합니다. 공항을 나옵니다. 제주도의 공기가 다릅니다. 신선하고 따뜻합니다. 영애는 깊이 숨을 들이마십니다. 제주도다. 그녀는 중얼거립니다. 정말로 왔습니다. 정말로 제주도에 왔습니다. 꿈만 같습니다. 호텔로 향합니다. 버스 창밖으로 제주도의 풍경이 지나갑니다. 푸른 바다, 녹색 들판, 오름.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호텔에 도착합니다. 체크인을 하고 방으로 올라갑니다.
방문을 엽니다. 깨끗한 방입니다. 창문을 엽니다. 바다가 보입니다. 말순아, 바다 보여. 영애는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봅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갑니다. 햇살이 바다를 반짝이게 만듭니다. 그녀는 눈을 감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칩니다. 좋다. 짧은 감탄이 나옵니다.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느낌은 오랜만입니다. 영애는 눈을 뜹니다. 바다가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말순아, 우리 바다 보러 가자. 그래, 가자. 두 사람은 호텔을 나와 해변으로 향합니다. 신발을 벗고 모래사장을 걷습니다. 모래가 발바닥에 닿습니다. 파도가 발을 적십니다. 시원합니다. 영애는 파도를 바라봅니다. 파도는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밀려왔다 밀려갑니다. 그 모습이 인생 같습니다. 인생도 이런 거구나. 영애는 생각합니다. 밀려왔다 밀려가는 파도처럼 인생도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힘든 시간도 있고 좋은 시간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처럼 해가 지기 시작합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듭니다. 영애는 말순과 함께 앉아 일몰을 바라봅니다. 해가 천천히 바닷속으로 사라집니다. 아름답다. 말순이 말합니다. 영애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런 풍경을 왜 진작 보지 못했을까요? 해가 완전히 집니다. 어둠이 내립니다. 하지만 영애의 마음은 밝습니다. 그녀는 일어나 모래를 털어냅니다. 말순아, 이제 저녁 먹으러 가자. 그래. 두 사람은 해변을 떠납니다. 하지만 영애는 계속 뒤를 돌아봅니다. 바다를 보고 또 봅니다. 그 아름다움을 마음에 담고 싶습니다. 저녁 식사를 합니다. 제주도의 특산물로 만든 음식입니다. 맛있습니다. 영애는 오랜만에 밥맛을 느낍니다. 영애야, 맛있지? 응, 정말 맛있어.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옵니다. 영애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눕습니다. 피곤하지만 기분이 좋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입니다. 오늘 정말 좋은 하루였어. 영애는 중얼거립니다. 영애는 중얼거립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